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최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긴급 착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응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며칠 전 한국에서 F-35에 심각한 기체 이상이 생겨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한 조종사가 큰 화제가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조종사 과오로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의 대응과 파일럿 능력을 극찬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아오모리현 소속 항공자위대 F-35A가 동해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하다 이상이 감지돼 하코다테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체 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F-35A가 긴급 착륙을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륙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체 이상은 없던 걸로 보이며, 그래서 결국 일본 조종사의 실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의 F-35A 추락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진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산한 F-35 전투기 1호기의 경우 태평양에서 추락하며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NHK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F-35A 전투기가 태평양 해상에서 갑자기 레이더로부터 사라지면서 무선 통신이 두절돼 추락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라진 F-35A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생산한 일본 제조 1호기로 당시 이 전투기를 포함해 총 4대가 두 팀으로 나눠 공격과 방어를 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훈련 돌입에 앞서 해당 전투기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지며 사고가 난 건데요. 일본 자위대에 따르면 훈련 직전까지 이상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처음 제조한 1호기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찜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공자위대 소속 F-35A는 과거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이상이 발생해 해역에 추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태평양에 추락한 F-35A와 관련해 당시 일본 방위상이 밝힌 전투기 사고 원인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한 바에 따르면 조종사가 자신의 자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강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와 자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공간식 실조, 즉 비행 착각 상태에 빠진 것이 추락 원인으로 기체 결함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간식 실조라는 표현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평형 감각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버티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되면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음에도 조종사의 발밑에 있는 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판단하지 못해 시각이나 본능이 아닌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계기판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일본 조종사의 과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일본 항공자위대 수준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화자찬하던 최정예 블루 임펄스마저 초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도쿄 패럴림픽 개막에 맞춰 블루 임펄스가 고개 비행을 실시하며 컬러 스모크를 분출했는데 염료가 수많은 민간 차량에 달라붙어 일본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또 블루 임펄스는 컬러 스모크 염료를 적정고도 한참 아래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착륙 직전까지 염료를 뿌렸던 사실까지 발각되며 일본인들의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항공자위대 수준을 일본인들조차 창피해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요. 반면 한국도 최근 F-35A에 정말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본과 달리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하며 지상 피해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공중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직업의식을 발휘해 민간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나 동체 착륙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착륙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F-35A 동체 착륙은 이번이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기량이 더 주목된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 사고는 한때 통신도 두절되며 엔진, 조종관 외에 모든 것이 다 고장을 일으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훈련 중이던 F-35A 전투기가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충남 서산시 20전투 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며 착륙하는 방식으로 배꼽 착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 시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중에서 최대한 연료를 비우고 기체도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초고난이도의 조종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기량은 반드시 뒤따라줘야 하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지상 활주로에 착륙하기가 어려워 공중에서 선에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항공사 여객기나 전투기들도 동체 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해 참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 공군 17전투비행단 비행대장이기도 한 배모 소령은 계기판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했지만 민간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는 방안으로 긴급 결정하고 서산기지 활주로에 소방차를 동원해 특수 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번 기체 이상은 기계적 결함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랜딩 기어는 3개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순전히 고난도 조종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조종사들의 숙련된 기술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플라이트 컨트롤, 즉 조종관과 엔진만 정상이고 나머지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내비게이션 격인 항법 장치도 되지 않아 조종사가 전투기 위치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통신도 잠시 두절됐었는데 백업 통신 장비로 인해 긴급하게 비상 착륙을 선포하고 가까운 서산기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조종사에게 공급되는 산소도 끊겼었다고 하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릴 때는 착륙 후에 잘못돼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접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종사도 가능한 속도를 정상보다 적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10노트 적게 유지해서 접근했고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활주로에 접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는 비상 착륙 후 다친 곳 없이 기체에서 내렸고 특수 거품과 조종사의 기량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정밀 심검을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 조종사에게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KF-21 개발이 빨리 완료됐으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한국 조종사 실력은 역시 대단하다. 바퀴도 없이 스텔스 비행기 한 대를 살렸다. 훈장감이다. 동체 착륙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종사님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특진시켜야 합니다. 동체 착륙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전투기 달인이자 영웅입니다. 조종사분이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 상황에서 기체를 버리고 탈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동체 착륙을 하셨다니 전투기 조종 실력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다. 훈련과 군인 정신 그리고 사고에 신속히 대비한 덕분에 아무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게 자랑스럽다. 목숨 걸고 전투기를 지킨 조종사의 헌신에 가슴이 찡하다. 기체를 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무사 착륙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일본 조종사였으면 바로 전투기 버리고 공중 탈출했을 듯. 우리 조종사들을 위해서라도 KF-21이 얼른 완성돼야 될 것 같다. F-35A는 결함이 많은 기체라서 운용하면서 한참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KF-21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 등 한국의 조종사를 극찬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듯 최근 우리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9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공군에 따르면 블랙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53전대는 수많은 국가급 행사와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9년에 걸쳐 완성한 대기록으로 공군 조종사를 비롯해 전대 장병 모두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군이 세운 화려한 업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군을 빛낸 인물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완벽하게 대응한 부대가 선정되면서 그 유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도 수행하며 당시 작전에 실패한 일본과 비교되며 많은 귀감이 됐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 드디어 국산 전투기 KF-21 1호기가 이륙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KF-21은 현재 하부 내구도 시험과 동시에 주의 테스트, 엔진 시험을 진행한 뒤 올해 1호기부터 생산 라인에서 조립 중인 4호기까지 차례대로 첫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훌륭한 조종사들이 한반도를 수호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행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의 등장, 우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 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